장수하려면 건강검진을 받지 마라. 이전에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와 함께 건강검진 결과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아졌다. 어찌 보면은 불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무슨 꿍꿍인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게 되고, 두 번째는 받지 않아도 될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세 번째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게 되고, 걱정은 부정적인 사고다. 부정적인 사고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어서 수명을 단축시킨다. 물론 건강검진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고로 건강검진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를 보자. 약 20년 전부터 콜레스테롤 수치 220 데시리터를 이생활이 많지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 20년 전부터 220이나 230이 너무 높다며 불안해하는 것이다. 230을 날 때는 250쯤 되면 당장 죽을 것처럼 불불 뜬다. 필자에 병원을 찾는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콜레스테롤 공포증에 걸린 듯한 착각마저 든다. 왜 이 지경이 된 걸까? 필자는 진료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콜레스테롤은 250이든 300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약이요? 그런 건 처방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한다.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혈압도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진료실에서 혈압을 재는 뒤에 혈압이 140에 88이네요? 라고 하면은, 예? 140이나 된다고요? 그렇게는 높아요? 전 어떡하죠? 하는 식의 반응들이다. 모르니까는 건강검진을 받아서 좋았던 항목은 체중 측정, 혈압 측정, 그런 검사에 그치고 말았는데, 국가나 언론, 의사에게 현혹되지 않으려면 마스모토 미스마사는 누군가요? 의사가 마스모토 미스마사 1943년 출생이니까 오래된 연배인데,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홋카이도 대학학부를 졸업하고 의료생력 사이타마 우라와 민주진료소의 근무를 시작으로 그곳의 소장을 거쳐 1995년에 오미야 진료소 소장에 취임하고 2009년에 간토 의료 클리닉 원장으로 재직 중 40년 동안의 의료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적은 약과 적은 비용으로 치료하는 데 힘쓰며 모든 환자를 똑같이 살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다. 양의이면서도 한방약을 치료에 도입하는 등 환자에게 더 유익한 의료라면 동서양의 우열을 논하지 않고 진정한 의료의 활동을 쏟고 있다. 또한 웃음을 만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신조로 삼아 질병 및 건강에 관련된 수많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연적으로는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웃음과 건강, 군자는 의사를 멀리한다. 암은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등 여러 건이 있다.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이분이 쓰셨구나. 서승철. 일본 문학을 공부했네요. 번역. 과학적 근거 없는 대사증후군 검진. 건강검진의 거짓말이 출간된 지 5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도 건강진단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질적으로 형성되었느냐 하면 유감스럽게 오히려 떨어지고 말았다. 게다가 국내외 양심적인 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어처구니 없이 대사증후군 검진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국민들은 더 불안해졌고 그로 인해서 가뜩이나 모자라는 돈을 의료비에 쏟아붓게 되어졌다. 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세금까지 써가며 건강검진 받을 것을 재촉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왜 가지 않느냐고 이어보는 듯한 우편물을 발송한다. 그 결과 검진에 떠밀린 국민은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된 기준치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상 이승의 결과를 받아들고는 더욱 불안한 마음에 정밀검사로 쳐다는다.
그런데 또 이 정밀 검사라는 놈이 수상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이 수상한지 본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쯤 되면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도 여간 힘들어지는 게 아니다. 의료비 절감,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운운하며 의료비의 대폭적인 증액, 건보 재정의 지출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국민들도 짓고지만한 연금에서 의료비를 지어 짜내야 한다. 하지만 전국의 의료기관은 정부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 고마운 제도자이니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엉터리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면서 반대운동 같은 것을 일어나지도 않는다. 의문조차 품지도 않는다. 그래서 작은 큰 동맥이라도 발견되면 수술을 받는다면은 수술 받을 용기가 있다면 받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머리에 뭔가 불안하다는 마음, 동맥류가 발견되어도 그 동맥류 때문에 사망한다고 단정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다른 원인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 위험한 수술을 큰 돈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 더 붙여. 뇌정밀 검사는 일본에서만 하는 검진이라는 말도 있죠. 원래 뇌 CT나 MRI 검사는 건강한 사람이 받는 검사가 아니에요. 뇌 질환이 발생했을 때 그 질환이 어디서 생긴 건지 어느 정도 넓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지요. 아무 이상도 없는 분이 뇌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요?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해준다. 대체 뇌 정밀 검사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진정으로 뇌 진화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선의를 검사하는 사람도 이것을 기간이 기계라는 것을 감가상각이라도 건질 생각에 가끔 말하면 돈벌이 수단을 시도한 것은 아닐까? 뇌 정밀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을 수가 없다. 뇌도 노화한다. 인간은 40세가 넘으면 누구나 작은 뇌경색 한둘쯤은 갖게 마련다. 정밀 검사를 통해서 그런 뇌경색을 확인하면 뇌경색이 있습니다 하고 피검진자에게 알려준다. 거기서 그치면 봐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한 다음에 뇌경색을 예방한다며 약을 권한다. 정밀 검사로 돈 벌고 또 만성질환으로 둔갑시켜 놓으니 이후에도 10년이고 20년이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되는 셈이다. 그런 쪽으로는 정말 참 잘 돌아간다. 우리 기관은 뇌 정밀 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정밀 검사를 함으로써 이상 증상이 발견될 확률, 그 이상 증상을 검사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검사를 받을 때 가해지는 위험의 확률, 수술 받았다가 수술로 사망할 확률, 수술 후유증이 생길 확률, 이 검사는 세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 특유의 검사라는 사실 등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상 증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망설임 없이 수술받겠다는 각오를 한 사람만 이 검사를 받으라는 정도의 말을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뇌정밀 검사에서 동맥류는 비검진자의 사이에서 6%에만 발견된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불안한 재료가 된다. 신장에서도 돌이 많이 발견된다. 간장에서도 발견된다. 검사기가 발달하면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 증상으로 취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검진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생각하면 검사를 받으면서 오히려 불안이 커지고 말았다. 그리고 의사들도 하나에서 10까지 비검진자의 그대로 전달하지 말고 돌이 발견되더라도 낭이 발견되더라도 별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암은 아니니까 말이다. 진실을 모두 말해주는 것만이 결코 옳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이상 증상으로 하지 말고 뇌 정밀 검사를 받으면 어떤 형태로든 이상 증상이 발생되는 것은 환자가 많다.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큰 불안을 갖고 필자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다. 자세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은지 사람들은 불안에 힘싸인다. 뇌종양이 걱정되는 사람이라면
네 정밀 검사를 받아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걱정되니까, 치매 걱정되니까 뇌졸중이면 어쩌냐 하는 걱정만으로 뇌 검사를 받는다. 뇌정밀 검사를 받으면은 그런 것들을 조기 예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장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한 건진업계의 활약은 참으로 대단하다.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불안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받았는데 오히려 그 불안을 증폭시키니 웃지 않을 수 없는 코미디이다. 하지만 웃기다고 마저 웃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필자는 환자가 내 정밀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라고 상담을 요청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해준다. 내 정밀 검사를 받으면 반드시 무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뇌경색이 있다거나 동맥류, 건강검진의 거짓말에 대한 것을. 건강검진의 거짓말, 당신이 몰랐던 건강검진의 불필요한 진실에 대해서 미스마스. 자, 이런 현실에 10에서 20 정도의 경험밖에 없는 의사에 의해서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하기에 어떤 의사는 처음부터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의료기술을 익힌다는 건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을, 이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하지만 기술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조금도 보통 없이 게다가 미세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는 그런 능숙한 의사가 큰 병원에서는 반드시 한두 사람 있다. 주위 환자에게 물어보면 그런 정보를 잘 알고 있다. A 선생님이 잘한다거나 B 선생님은 피하라는 식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가능하면 실력 좋은 의사를 찾아서 검사받기 바란다. 요즘에는 코로 삽입하는 내시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삽입하는 것보다도 고통이 적어서인 듯하다. 하지만 고통은 적을 줄알아도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코로 삽입하는 내시경은 입으로 삽입하는 것보다는 내시경은 가늘다. 가늘다는 것은 빛을 옮기는 파이버 다발이 적다는 것이다. 파이버가 적다는 것은 위안을 들여다보는 빛의 양도 그만큼 적다는 의미가 된다. 빛의 양이 적고 뭐 이런 것들이 있네. 진단하기 어려운 것이 코로 삽입하는 내시경이다. 이 밖에도 가늘기 때문에 생기는 결점이 몇 개 더 있다. 가늘어서 고통이 덜하다는 장점은 한편으로 결점이 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의사들 사이에는 기왕 할 거면은 코로 삽입하는 위 내시경은 안 하고 싶다. 입을 통해서 충분히 두께를 가진 내시경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하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도 기본적으로는 위 내시경과 똑같은 위험이 따른다. 게다가 장의 내벽은 위의 내벽보다 훨씬 얇아서 천공에 발생할 확률이 내시경보다도 더 많다. 천공의 가능성도 있네요. 상부 소관 내시경 검사. 상부 소관 내시경은 통칭 위 내시경이라고 한다. 상부 내시경. 예전에는 끝에 카메라를 외단관을 이용했기 때문에 위 내시경 카메라, 지금은 그 카메라가 파이버 스코프로 바뀌었다. 그래서 정확히는 파이버 스코프 검사라고 하지만 예전처럼 위 내시경으로 부른다. 위 내시경의 장점은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고 위를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훌륭한 장점이다. 젊은 사람은 방사선 위 내시경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보다는 위 내시경 장점은 방사선 검사보다도 더한 고통을 동반하는 점이다. 약점이다. 이것이 개중에는 방사선 검사가 더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 위 내시경이 힘들다고 한다. 위 내시경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있다. 첫 번째는 마취에 의한 쇼크이고 두 번째는 천공이다. 쇼크는 마취에 의한 원인이다. 목에 마취를 하지 않으면 내시경이 들어갈 때 약간의 통증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의료기관이 목에 마취제를 한다. 이 마취제에 의한 쇼크로 가끔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일본 전체로 볼 때 연간 수십 명이 그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두 번째 의료사고에는 천공과 내시경을 넣을 때 식도를 파열시키거나 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천공도 다소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4,000명당 1명이라는 통계나 7,000명당 1명이라는 통계가 있다.
항콜린제를 사용하는 것은 발효 검사와 같으므로 항콜린제에 의한 쇼크도 있다. 고통에 따르는 검사에서 전신마취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의료기관도 있다. 그건 그것대로 괜찮지만 의사의 고통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결점이 있다. 마취를 했기 때문에 천공이 발생했을 때 그 고통을 의사에게 알리지 못하는 바람에 정지해야 할 내시경 검사가 계속 진행되거나 쇼크를 일으켜서 호흡이나 심장 정지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의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검사를 계속 진행되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고를 포함해서 위내시경 검사로 연간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을까?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연간 100명 정도 이르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있다. 우리라는 항상 사망사고와 종이 한 장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다. 경험 많은 의사에게 검사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촬영, 엑스레이 촬영. 일단 거울에 비추고 나서 필름에 상을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필름에 직접 방사를 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간접 촬영을 할 경우는 방사선 양이 8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직접 촬영보다 사진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사실이 의외로 의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의원들이 간접 촬영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간접 촬영이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안다면 굳이 간접 촬영으로 건강검진을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간접이든 직접이든 촬영이나 판독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터이다. 만약에 신체에 8배 이상의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사라는 사람이 간접과 직접의 차이를 모른다는 것은 더 문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의사들 중에서 간접 촬영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국민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간접 촬영을 외부로 파견되는 건강검진 장비를 갖춘 차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촬영은 대개 직접 촬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사실만 알고 있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정확히 확인하고 싶을 때는 방사선사에 물어보면 된다. 간접 촬영인가요? 직접인가요? 간접 촬영이라는 대답이 들어오면 적극 정지하자. 저는 병원에 가서 직접 촬영으로 지켰습니다. 분명히 말하자. 일본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도 아직도 간접 촬영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선진국에서 간접하지 않는다. 간접 촬영은 직접보다도 값도 싸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이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판독은 누가 하는가? 방사선 사진을 보고 진단하는 일을 의료 종사자들은 판독이라고 한다. 그런데 방사선 사진을 아무리 잘 찍고 좋은 영상을 해도 의사가 그것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흉부 사진을 보고 흉부 전문의가 판독에 줄일 생각하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지경이다. 물론 의사니까 흉부 방사선 사진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는 진단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 누가 봐도 암으로 되는 것 이런 것 등등. 엑스레이 촬영 검사대에서도 가끔 여기지 않은 것이 일어난다. 눕거나 또 일어설 때 검사대 잡고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마른 사람은 딱딱한 검사대에서 이리저리 누워를 할 때 비스적 마른 사람들 요통을 이런 경우도 있고 또한 발음도 약간의 위험을 안고 있다. 바로 장안에서 굳어지는 현상이고 하얀 대변으로 배출되는 이런 것들 움직임이 좋지 않은 사람 변비인 있는 사람은 가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급성 장폐색을 일으키기도 한다. 배를 가르는 수술 또 개복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서 발효 검사를 한 후에는 반드시 설사 유도제를 처방을 받는다. 또 물을 많이 마시라는 지시도 받는다. 뒤집어 말하면 항상 그런 위험이 따른다는 말과 통한다. 더 무서운 것은 대장암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발효 검사를 하는 경우다. 대장암 때문에 장이 가늘어지는 상태에서 발염이 들어가면은 발염은 통과 장애를 일으켜서 장 안에서 끊는다. 바로 장폐색이다. 장폐색은 매우 무섭고 아픈 병이다. 7.8기가 아니라 7번으로 쓰러졌다가 18번 구르는 상태에 빠진다.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장 검사부터 해서 대장암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효한 장폐색은 아주 무서운 병이다. 그리고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위암을 알아볼 때도 발효 검사를 한다.
그런데 위암을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전에는 1000명을 검사하면 한두 명 정도가 되는데 요즘은 2000명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위암이 줄었다고 느낀 것은 필자뿐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2, 3년 전과 비교할 때 7분의 1로 줄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반드시 검사라고 권하는 거 보면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든다. 그렇게 줄어든 사실 의료기관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아니면 알고 있으면도 경영에서 모른 척 하는 거 아닌가? 따라서 발열 검사를 하느냐 마느냐 위암이 7분의 1 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 바란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일러준다. 맹장염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문항상으로 위암처럼 7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필자로 수많은 사람을 진찰했지만 최근 5년 동안에 맹장염을 발견하는 일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위암과 맹장염이 왜 줄은지는 잘 모른다. 40세부터 한 해라도 빠짐없이 진단을 받은 사람이 70세에 사망했는데 원인은 심근경색이라고 한다. 매년 착실하게 건강검진을 받은 흉부 엑스레이도 사진 찍고 위 엑스레이 사진도 찍었다. 그런데 이렇게 위암, 폐암, 무서워서 매년 엑스레이 촬영한 거. 또 그 원인은 또 신부전이라는데 이 사람은 흉부 엑스레이 사진 그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하지 않을까?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30회, 1년에 1회 엑스레이 검사를 한 셈이다. 만약에 심근경색이 아니라 백혈병으로 사용했다면 어떨까? 30회씩이나 한 엑스레이 촬영이 오히려 해를 끼쳤다고 하지 않겠는가? 백혈병에 걸리는 원인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30회씩이나 되는 엑스레이 촬영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든다. 매년 착실하게 건강을 받는 일은 그런 것이다. 사망 원인이 폐암이나 위암이었다면 어떨까? 건강검진에 아무 쓸모가 없는 데다가 30회 엑스레이 촬영이 누구도 당연하지. 그럼 70세 위암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하면 어떨까? 매년 건강검진은 착실히 받은 덕분에 위암을 발견하게 되었다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얄궂게도 40세부터 70세까지 매년 방사선을 꾸준히 쬐은 것이 암 발생 원인이라고 말 못할 일도 아니다. 병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 엑스레이 촬영은 이런 것이구나 이야기를 바란다. 간접이냐 직접이냐, 엑스레이를 간접이냐 직접이냐의 차이가 큰 차이가 있다. 직접 하는 MR도 자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체 역시 무해하다 하지만 엑스레이는 방사선의 유해물질을 인체에 쬐어야 한다는 숙명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의학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체에 해를 끼치는 폐해보다 병을 낫게 하는 이점이 더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익이 폐해를 앞서니까 그것은 유해성은 되도록 줄이는 쪽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네요. 신체 내부 엑스레이 내부 보는 건데 내시경 초음파 MR, 예전에는 주로 MRI라고 표현했으나 요즘에는 MR로 표하는 경우가 많다고. 원래는 하나의 기계에서 MRI 하나만 검사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MRA 또 핵자기 공명 혈관 조형도 함께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발견된 것이다. 개발된 것이다. 병원에서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기를 도입하게 되어서 MR이라고 한다. MRI는 단면들을 찍는 데 비해서 MRA는 혈관만 입체적으로 나뭇가지 모양으로 영상에 둔다는 것이 있는데 엑스레이가 아직까지 필요한 도구면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